100세 시대 체크해야 할 건강 상식을 전하는 건강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커피 마실 때 특정 약을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커피 한 잔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지만 특정 약과 겹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설칠 뿐 아니라 약효가 떨어지거나 반대로 너무 강해지는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같이 먹을 시 심하면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 있는 약에 대해 총 크게 6가지 정도로 하나하나 파헤쳐 가면서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의학적 연구로 확인된 사실들을 토대로 언제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실전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시간 간격 요령까지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핵심은 단순히 커피를 줄이자가 아니라 어떤 약을 먹을 때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카페인이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부작용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식약과 커피의 위험성입니다. 천식약 중 테오필린 계열은 카페인과 같은 메틸잔틴 계열로 작용 기전이 유사합니다. 두 물질이 겹치면 심장 두근거림, 손떨림, 초조감, 위장 불편, 불면이 훨씬 쉽게 나타납니다. 테오필린은 치료 농도 범위가 좁아 조금만 진폭이 생겨도 부작용이 도드라지는데 카페인이 이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살부타몰이 대표적인 흡입형 베타 작용제를 쓰는 분도 카페인과 합쳐지면 심박수 상승과 떨림이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실전 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테오필린을 복용한다면 치료 기간에는 가능하면 카페인을 끊거나 최소한 아침 아주 이른 시간 소량으로 제한하고 약 복용 전후 6시간에서 8시간은 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흡입형 베타 작용제를 자주 쓰는 분은 증상이 심한 날만큼은 커피 대신 물, 허브티로 대체해 보세요. 밤에 증상이 잦다면 오후 카페인은 불면과 야간 심계 항진을 악화시키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천식약과 카페인의 문제는 같은 계열의 작용이 겹친다는 데 있습니다. 겹치는 자극은 생각보다 몸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경구피임제와 커피의 위험성입니다. 에스트로겐 복합제 등의 경구피임제는 카페인 대사를 늦춰 혈중 농도와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두근거림, 손떨림, 불면이 더 심하고 오후 늦게 마신 커피가 새벽까지 잠을 방해하는 일이 쉽게 생깁니다. 카페인 반감기가 늘어나면 다음날 아침 커피와 겹쳐 누적 효과가 발생하고 일주일 내내 컨디션이 바닥을 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명한 타이밍 전략을 권합니다. 피임제를 밤에 복용한다면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은 과감히 끊어보세요. 아침 복용자라면 기상 직후 약을 먼저, 커피는 최소 2시간 뒤로 미루면 체감 부작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불면이 잦거나 불안 성향이 있다면 하루 한 잔, 오전 중반에만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에너지 음료, 녹차, 홍차, 콜라, 고카카오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커피만 안 마셨다가 아니라 카페인 총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심장약과 커피의 위험성입니다. 심장약은 범위가 매우 넓지만 카페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베타 차단제를 복용 중이라면 카페인의 교감신경 자극이 약의 혈압심박 조절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약을 먹었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느끼는 전형적인 상황이 이 조합에서 잘 나타납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나 AC 이역제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카페인 섭취 직후에는 혈압이 튀는 반응이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뇨제 복용자라면 카페인의 이뇨 작용이 겹치면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특히 여름철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관상동맥 CT 또는 아데노신레가데노손 같은 아데노신 유사체를 쓰는 심장부하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검사 24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 검사 약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권장 타이밍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침에 심장약을 복용한다면 약 복용 직후 커피는 피하고 최소 12시간 뒤에 소량만, 오후 저녁에는 가능하면 카페인을 끊어 밤의 혈압심박 안정성을 지켜주세요. 부정맥 병력이 있거나 최근 흉통어지럼이 있었다면 카페인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증상 안정 후 재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커피를 마셔도 되나? 라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내 컨디션과 혈압 맥박이 어떤가? 이를 먼저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갑상선약과 커피의 위험성입니다. 갑상선 저하증으로 레보티록신을 복용하는 분은 타이밍 관리가 핵심입니다. 공복에 복용 후 최소 30분에서 60분이 지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약 흡수가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는 위 배출과 장 통과 시간을 바꾸고 제재의 용출에 영향을 주어 혈중 농도가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 민감성 같은 저하증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혈액 검사에서 TSH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루틴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레보티록신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60분 뒤 아침 식사와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침이 어렵다면 취침 3시간에서 4시간 전 공복 복용도 대안이지만 그 경우에도 저녁 카페인은 이미 끊어져 있어야 합니다. 칼슘 철분 보충제, 일부 위장약도 흡수를 방해하므로 커피와 함께 엮이지 않도록 시간대를 분리해 주세요. 갑상선약은 공복 60분, 물 1컵, 커피는 그 다음이라는 세 문장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다섯 번째로 항우울제와 커피의 위험성입니다. 항우울제라 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중 플루복사민처럼 카페인 대사를 크게 억제하는 약은 카페인 혈중 농도를 몇 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평소 괜찮던 커피 한 잔이 손떨림, 두근거림, 속울렁임, 불면으로 직결되곤 합니다. 다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도 개인에 따라 불안과 혈압을 건드릴 수 있어 오후 이후 카페인은 가급적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만개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라면 항콜린성 부작용으로 인한 심박 증가 경향과 카페인의 자극이 겹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를 쓰는 드문 경우에는 카페인과의 상호작용이 혈압 변동을 키울 수 있어 전문의 지시에 따라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데 최근 불면이 심해졌거나 가슴이 자주 뛴다면 먼저 오후 카페인을 2주간 완전히 끊어보세요. 그 다음에도 증상이 남는다면 아침 한 잔도 디카페인으로 바꿔 반응을 확인합니다. 특히 플루복사민 복용자는 치료기간 내내 카페인을 가능한 한 회피하는 전략이 부작용을 확 줄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디카페인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컵수를 늘리면 총 카페인 양은 결국 늘어납니다. 디카페인도 잔수를 관리하세요. 여섯 번째로 퀴놀론계 항생제와 커피의 위험성입니다. 퀴놀론계 항생제, 특히 시프로플록사신, 에녹사신 등은 카페인 분해 효소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이 조합은 불안, 떨림, 두근거림, 불면을 뛰어넘어 두통 악화, 드물게는 발작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임상적으로 커피를 끊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항생제 복용이 며칠이면 끝난다고 가볍게 보지 마시고 복용 기간에는 커피와 에너지 음료, 카페인 많은 차, 심지어 고함량 초콜릿까지 전부 씌워주세요. 항생제 복용이 끝난 뒤에도 하루 이틀은 카페인에 예민할 수 있으니 서서히 재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퀴놀론을 먹는 동안의 카페인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단입니다. 짧은 기간 확실히 끊어야 후폭풍이 없습니다. 이렇게 카페인과 약에 대해 위험성을 알아봤다면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카페인 기준과 내 몸 신호 읽는 법입니다. 카페인은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돼 보통 30분에서 60분 안에 혈중 농도가 올라갑니다. 반감기는 평균 3시간에서 7시간 정도지만 개인차가 크고 흡연, 간대사 효소 활성 호르몬 상태, 나이, 특정 약물에 따라 더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간의 CYP1A라는 효소가 카페인 분해를 담당하는데 이 효소를 막는 약을 함께 복용하면 카페인이 몸에 오래 남아 불안, 떨림, 심계항진, 두통, 불면 같은 부작용이 확 늘어납니다. 반대로 카페인이 약의 작용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커피 한 잔이라도 언제, 무엇과 함께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완전히 무카페인이 아닙니다. 컵당 수십 밀리그램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어 예민한 분이나 특정 약 복용 시에는 디카페인도 누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일반 권장 상한은 하루 400mg 안팎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 다룬 약들을 복용 중이라면 이 숫자는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카페인 대사가 억제되는 상황에서는 100mg 내외, 즉 라떼 한 잔 혹은 드립커피 반 잔만으로도 불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심장이 뛰고 불안이 올라가고 잠이 뒤틀리면 이미 과한 것입니다. 그 신호를 읽고 바로 줄이는 민감도가 안전을 지켜줍니다. 현명한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아침 공복약을 먼저, 커피는 60분에서 120분 뒤. 오후 2시를 넘어가면 카페인은 과감히 종료. 검사나 항생제 치료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전날부터 끊고 치료가 끝난 뒤 서서히 재개. 그리고 새로운 약을 시작하는 첫 2주는 몸의 반응을 보며 카페인을 낮추는 적응 기간으로 운영하세요. 잠깐 집중 체크.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핫보다 약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두, 추출 시간, 샷수에 따라 카페인 함량은 널뛰기 합니다. 맛이 아니라 반응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부작용 시 즉시 멈춰야 하는 신호들도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두근거림이 지속될 때, 손 떨림과 불안이 가라앉지 않을 때, 흉통실신 느낌 극심한 어지럼이 오거나 잠을 두세 밤 연속으로 못 잘 정도라면 카페인은 즉시 중단하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항생제 복용 중이라면 특히 미루지 말고 연락하세요. 약과 카페인 중 무엇을 조절할지, 용량과 복용 시간을 어떻게 바꿀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로 확인된 핵심 내용들도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약물 대사와 카페인의 상호작용, 즉 CYP1A 억제 유도 약물의 약동학적 변화, 그리고 교감신경 자극의 양리학적 겹침에 대한 의학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어 온 사실에 기반합니다. 경구 피임제가 카페인 반감기를 늘리고 퀴놀론계 항생제가 카페인 대사를 강하게 억제하며 플루복사민 같은 특정 항우울제가 카페인 노출을 대폭 높인다는 점, 레보티록신과 커피 동시 섭취가 약 흡수를 유의미하게 떨어뜨린다는 점은 임상에서도 반복 확인되어 왔습니다. 다만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평균과 달리 실제 내 몸은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와 일반론을 출발점으로 삼되 최종 판단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집중 멘트. 오늘 알아본 건강 정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카페인은 타이밍과 총량, 그리고 나와 약의 조합이 전부입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면 불필요한 부작용의 80%는 줄일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체크해야 할 건강 상식을 얻으신다면 100세 시대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 체크리스트였습니다.